안녕하세요. 학종의 신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다 갔다 굉장히 어수선한 시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1월, 12월부터 공부를 손 놓고 온라인 수업과 코로나 걱정에 개학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혼란한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발표됐거나 발표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교 1등도 저한테 와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어떠니? 친구들은 제 친구들 다 쉬고 있는데 공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저도 힘들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전략을 짜면 쉽게 내신이 역전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2020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내신의 대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원장님 진짜 찬스예요. 뭐가 찬스인데? 이제는 한 내신 한 2등급 정도는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역전의 기회입니다. 내신은 지필과 수행, 이렇게 더해서 수행에는 논술형 지필까지 포함이 되겠죠? 우리 내신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한 2주 뒤 또는 뭐 3주 뒤 늦은 학교들은 시험이 시작이 돼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시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어디서 시험 문제를 낼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 나오는 것들. 야,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시험에 나올까요? 일부 나오겠죠. 여기에서 시험을 안 내면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과 함께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게 있죠. 과제들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과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선생님이 내주신 온라인 과제에서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거기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을까요? 어쩌면 그게 이번 중간고사 당신의 성적일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수업하고 과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짧게 수업이 들어갑니다. 약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 수업이 들어가죠. 이거는 출석. 등교. 수업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짧은 2주 동안 또는 1주, 3주 동안에 뭘 하냐 하면은 시험 문제를 내놨을까요, 이미? 분명히 내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프린트도 해야 되고, 교감 선생님 결제도 받아야 되고. 시험 문제를 내놓고 교실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거 좀 전에 시험 문제 낸 건데, 이거 어떡하지? 애들이 안 와? 회장 일어나봐. 이거 설명 좀 해봐. 몰라? 어떡하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최소한 이번 기회에는 시험 문제를 모두 확보하고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반학습도 약하고 시험 문제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디서요? 온라인 수업, 과제, 선생님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수업에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주고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학생하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시험범인데 여기를 자습서를 딱 펴놓고 달달달 외우는 학생하고 누가 더 성과가 많을까요? 자습서도 하고 이것도 한 친구 1위, 이거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 2위, 자습서 놓고 달달달 외운 친구 3위. 이게 이번 학기에 내신이 약 2등급 정도가 마구 뒤섞여 버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업 리뷰 단 2주입니다. 2주 동안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그리고 야 이거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한 거, 그리고 야 이거 온라인 수업 때 얘기했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에서 EBS 방송 내가 틀어줬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모두 적어옵니다. 거기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와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군데서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대부분의 약 40% 정도의 어려운 시험은 전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이 모두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단 2주 동안에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 하면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일정 수준의 수행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지연됐다고 10개 중에 10개를 다 폐지를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7개 정도는 시행을 할까요? 선생님들은 급하지만 폭풍 수행과 지필형 논술을 아이들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똑같으니까. 수행평가가 마구 날라와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시험 보다가 엄마 나 수행은 이번에 못하겠어. 늦게 해도 된대. 수행을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수행과 지필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 모르겠어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나는 그래서 쉽게 한 2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수행평가는 뭘까요?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할 때 반드시 평가 기준을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수행평가에서는요, 이런 방향과 목적으로 하세요. 이거는 이런 이유로 내준 겁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 목적과 취지를 얘기를 하고요. 방향성도 알려줍니다. 인권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내준다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한 그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신생아 유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든지 방향성도 반드시 말씀을 해주고요. 3명이 할 건지 4명이 할 건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할 건지 3명이 한 거를 각각 쓰고 정리할 건지 안 그러면 3명의 의견을 모아서 1명이 발표만 하면 되는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건지 주석은 달 건지 참고도서는 선생님 거만 해야 되는지 네 마음대로 되는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해줍니다. 다 말씀을 해주고서 중학교 때까지는 요거를 간략하게 적어서 가통 그리고 집에 줍니다. 우리 책상 속에 가방 속에 꾸겨져 있죠. 고등학교 때는 구두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목적과 취지, 내가 얘기해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느냐 5점, 방향성은 맞느냐 4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랬는데 그렇게 나눴느냐 4점, 언제까지 내렸는데 냈느냐 3점, 3명 의견을 각각 쓰고 정리하랬는데 그렇게 했느냐 4점, 언제까지 내렸는데 냈느냐 주석과 참고도서는 이렇게 해서 15점 만점에 당신은 12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멋있는 제목과 논리정연한 전개와 현실에 부합 가능한 결론을 내면 좋은 수행평가라고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얘기해준 데서 시키는 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수행과 지필형 논술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게 내신에 한 50% 들어가죠. 최소 40%는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목적과 취지와 방향성과 방법과 주석과 제출 기한을 자세히 적어옵니다. 선생님은 요렇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차례 이렇게 해야지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다시 한번 보고요. 과제 모르는 거 없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수업해서 매일 수업 리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나온 시험 범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매일매일은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쪽에 볼까요? 그리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시험 보면 시험 공부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해야겠네요. 수행평가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하면 기말고사로 넘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바로 따라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를 포기를 하게 되면 대충 공부하면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융합형, 복합형 문제들이라고 그러죠.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쓰고요. 내가 해야 될 걸 적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3주 남았네. 3주 남았구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다음 주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주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요렇게만 하면 이 정도 성적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고 오늘 할 거를 다 하고 그러면 요대로만 하면 목표 달성이네. 내일 할 걸 다 하면 요대로만 하면 목표 달성이네. 그 다음날은 50%도 못했어요. 뭐 어떡할까? 괜찮아요. 힘들지만 다음날 메꾸면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그 다음날은 죽는 거죠. 3일을 쬐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어떡할까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엄마는 뭐라 그러겠죠? 아무 문제 안 돼요. 누구나 이렇습니다. 힘들지만 주말에 채우면 목표 달성이 되겠죠. 이번 주말은 난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주말은 쉬면 됩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쉬어도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선순위는 시험 문제입니다. 뭐가 시험 문제라고요? 온라인 수업하고 과제 다시 보는 거. 그 다음에 수업 리뷰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 지필용 문술. 요거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오늘 내가 시간 중에 학교에서 배운 거 수업 리뷰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과제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다 했다. 그 다음에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학원 1순위, 숙제 최우선순위. 나머지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공부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나한테 시험 문제에 나올 거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만 살아남습니다.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방향성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나한테 꼭 필요한 공부들, 과제, 수업 리뷰,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험 문제가 다 나오구나. 그거만 한번 파봐야지. 그리고서 시험 범위 공부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학원과 과제를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세우는지. 우선순위 누가 세울까요? 내가 세웁니다. 그래서 내신 역전의 기회, 코로나 시대에는 최소한 등급 2개 정도는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필과 수행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공부는 누가 할까요? 공부는 내가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내가 합니다. 선생님은 도와주는 거고요. 스스로 하는 학생만 살아남아요. 공부는 내가 하고 선생님은 도와주는데 선생님이 크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스스로 하는 학생만 살아남고, 그래서 내신이 크게 변동이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